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병원에서 뭐 간 수치가 높다더라,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더니 지방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좀 비만인 체형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여자분들 중에 정말 말랐는데, 남자분들도 간혹 있지만 말랐는데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고 당황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지방간이란 말 그대로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다, 지방이 들어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 주변에는 늘 염증세포가 함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간에 지방이 많이 이렇게 끼게 되면 그 지방 주변으로 당연히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간세포의 어떤 파괴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의 기능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약을 처방받기도 하지만, 대체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내가 술로 인해서 생기지 않은 지방간의 같은 경우는 식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나는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비만이라고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말랐는데 이런 복부 비만이, 내부적으로 근육은 부족하고 복부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운동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음식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영어로 프룩토스라고 하죠. 과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과일에 들어있는 당을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일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꼭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당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잘 아시지만 혈당을 빨리 높일 수 있는 당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럼 왜 과당이 문제가 될까요? 과일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왔던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식재료들에도 일정 부분 과당이 들어있는데 과당이 왜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어떤 당분을 이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쥐에게 과당을 먹였을 때와 포도당을 먹였을 때 그 쥐의 행동이 달랐다고 합니다. 과당을 먹은 쥐는 과당을 섭취한 후에도 끊임없이 음식을 찾아서 헤맸다고 해요. 그런데 포도당을 섭취한, 포도당이란 건 우리가 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보통 당분이죠. 전분이 분해돼서 나오니까요. 포도당을 섭취한 쥐는 더 이상 어떤 먹이를 찾아 헤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분비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밥을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렐린 분비는 줄어들면서 배부르다, 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돼, 이런 신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당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포도당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내가 뭐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이죠. 설탕은 그 구성 성분이 포도당과 과당 거의 약간 50대 50에 가까운 비율로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게 섭취하는 것은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시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도 이렇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펌핑해서 넣는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과당이 농축된 시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량음료, 이온음료, 건강음료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당연히 뭐 케이크나 빵
이런 거 만드는데도, 과자를 만드는데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공식품에 있어서 단맛을 내는 것들은 거의 이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일에서 어떤 과당을 빼내는 것보다 이런 옥수수 시럽을 통해서 빼내는 것이 훨씬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과당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우리 세포는 포도당을 먼저 이용하지 과당을 대사에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은 간에서 모두 지방산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도 축적이 되지만 간 세포 사이사이에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마른 비만인 여자분들 중에 식사는 제대로 안 하는데 디저트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과자를 먹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단맛이 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섭취해야 되는 당분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설탕이 해로우니까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올리고당을 많이 넣는다고 하거든요. 자연에서 얻는 올리고당도 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 단맛이 적어요. 그래서 더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올리고당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지켜야 될 것들이 세 가지 기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대사하는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세포들이 많이 활성화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지방을 태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맛을 내거나 가공되거나 정제되고 또 본래 음식이 가진 맛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첨가물을 통해서 맛을 만들어낸 그런 가짜 음식 말고 본래의 식재료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든, 영양소의 손실이 없이 만든 진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짠의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현대의 단짠은 너무나 그 정도가 심하고 우리는 또 스트레스나 어떤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그런 단짠의 맛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좋은 진짜 음식을 먹음으로써 단짠에 중독되어 있는 내 입맛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입맛을 길들이고 진짜 음식을 먹고 나에게 필요한 수준의 운동을 한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